우리 모두가 함께 희망이 되는 세상. 시민 모두가 꿈꾸는 공존의 시대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만 생각하는 사람들. 시민과 정치는 하나.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할 그들을 주목하라. 야, 이거 뭐 열리네 이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냥 안전을 하면 그냥 아이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이 최우선. 경기도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가장 전제 조건, 가장 우선이 안전이지 않습니까?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된다. 국민의 안전에 대항하고 안전이라면 두 발 벗고 어디든 달려가는 안전맨 윤종영 의원. 우리 연천 안전, 경기도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연천 지역 주민 여러분, 경기도의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연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종영 도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눈을 부릅뜨고 언제 어디든 달려나가는 가장 안전한 정치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 경기도 연천소방서의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 방문한 윤종영 의원. 우리 소방대원분들이 착용하는 개인 장구류, 피복, 개인 휴대 물품, 그다음에 헬멧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여기 이거 헬멧, 그다음에 방한 피복류가 방수복, 이게 소방대원들을 1인당 몇 벌이에요? 지금 3벌씩 지금. 3벌씩인가요? 특히 우리 소방대원들의 장비의 중요성은 진짜 필요하죠. 이거 특히 개인 장비로. 우리 지역 주민들, 국민들의 안전을 하려고 하면 소방대원들이 먼저 안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해도 모자란 소방 장비 점검. 매 눈으로 2번, 3번 실태를 확인하는데요. 공기 호흡기 같은 경우는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전체 착용하게 되면은 15kg. 아, 전체요? 한번 제가 착용해봐도 될까요? 예. 이게 또 얼마나 무게감이나 피로도가 있는지 한번 한번 착용해보자고. 이게 어이구야, 무게감을 느껴서 이렇게 차보는 건데요. 짧은 시간은 괜찮은데 이게 장시간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게 또 지금 내가 방한복은 안 입었잖아요. 이 방한복 입으면 땀이 얼마나 배출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실은 이게 또 하면은 장비 또 갖고 가야 될 거잖아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위험한 곳에 들어가니까 우리 대원 여러분들이 착용하는 모자, 그다음에 이 방화복, 그다음에 공기호흡기, 신발, 이런 보호 장비, 이런 것들이 항상 기능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연천 소방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화재를 진압하고 주민들이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대원분들의 안전인 거예요. 소방대원들 역시 자신이 챙겨야 할 또 다른 심리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 인력입니다. 이게 아니 소장님, 이게 왜 천막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차고가 좁은 것도 문제지만 겨울에 이게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차의 기능 유지하든지 어떤 그런 거에도 조금 문제가 됐을 수도 있네요. 이게 지금 이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이게 바깥에 이게 천막으로 이게 지금 뭐
저런 데 같은 데는 그냥 판넬이 그냥 찌그러져 가지고 그냥 나무로 그냥 대놓고. 자, 저기 뭐 타이어 같은 것도 있고, 예? 여름에 임무 수행하기 전까지는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 하고 저런 기동 차량하고 막 혼성에 돼 있고 칸막이가 없고 하다 보니까 119 제때 보수하지 못한 시설과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방치된 물품들, 거기에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마다 이리저리 물건을 찾아 헤매야 하는 소방대원들의 씁쓸한 현실에 윤종영 의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데요. 차고를 다 없애고 1층은 좀 넓게 우리 소방대에서 쓸 수 있는 차고로 쓰고 2층은 이제 의용 소방대에서 교육 시설로 하려고 하는 거죠. 가건물 불편한 점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에 되면 연천에 비가 많이 오게 되는데 이 많이 습해져서 저희 모래주머니, 연마칼슘 등 기타 물품들이 다 수분을 적재하고 있어서 겨울에 사용할 때는 제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새롭게 변화되고 쾌적한 환경이 보수된다면 이런 장비들을, 물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안전이 이 도시의 안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연천 내 의용소방대가 이런 시설이 제우선적으로 급하게 필요한지, 그게 이제 아까 소장님도 얘기했듯이 시민수상 구조대, 생활안전활동, 기타 그런 것들이 활동이 좀 많아질 것이다.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소방 공무원들의 어떤 임무 수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소방 위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법규 지식을 근데 안전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소방 공무원들, 소방 관련된 의용 소방대 그런 분들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연천군의 안전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방 공무원들에 관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경기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들. 이들의 임무 수행 여건 보장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그 어떤 의원보다 진심을 다해 힘쓰고 있는 윤종영 의원. 이번엔 거칠게 망가진 도로 위를 달리는데요. 그가 도착한 곳은 어디일까요? 좀 고생했지만은 작업장 다시 또 이제 깨지고 있고. 저희는 또 다시 좁은 2차선 도로 위로 위협적인 주행을 펼치는 화물 트럭들. 이로 인한 도로 파손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데요. 취약 시간대에 또 도로가 이거 좁은데 거기에 이제 그 대형 트럭들이 농지를 성토할 목적으로 하루에도 수십 대,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지역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또 도로 파손으로 인한 자가 운전자들에 대한 어떤 차량 안전사고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농지 성토함에 있어서 불법 폐기물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을 알게 된 거죠. 연천군 장남면은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청정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폐기물 매립이 의심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지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한 마을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폭탄. 농지를 위한 흙이라고 주민들을 속였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잠복 근무를 해서 불법으로 농지를 선토하고 폐기물을 버리는 그런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단속을 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불법으로 이렇게 투기하는 3개 업체를 적발을 했고 파손된 도로 그거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건설국과 건설본부 도에서 즉각 예산을 세워서 복구 작업을 하겠다, 재포장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현장을 찾은 윤종영 의원. 보기에는 이렇게 흙이 좋아 보이지만 저 안에하고 중간중간에 불법으로 좋지 못한 흙들을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흙들을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양질의 농산물이 자라야 할 땅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흙이 덮이며 큰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 이게 저런 트럭이거든요. 저런 트럭. 저게 하루에 수백 대가 왔다 갔다 했었으니 이게 한 파손된 부분이 최한 7, 8cm는 된 것 같아요. 이 정도 깊이면은 이거 차량 이거 타이어 파손됩니다, 이거. 저런 데 이제 바퀴가 빠지고 하면 이것이 그가 현장에 나오는 이유죠. 도에서 1차적으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가 부실해서 이 덤프가 지금 도로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덤프가 전에는 뭐 수백 대가 막 이렇게 많이 한 거를 지금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농지 성토를 지금 2m에서 할 수 있었던 거를 50cm로 낮춰놨어요. 지금 이것도 집 앞인데 이렇게 너무 높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나가던 사람들 다 얘기를 해요. 집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높이 하냐. 높이 함으로써 우리 집은 다 죽어버리고 먼저 기존에 있던 집들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군수님하고 또 군의회 의원님들하고 전에 했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바로 저희가 민원을 넣었을 때 지금 또 의원님이 오셔서 보셨고 바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믿고 저희는 이제 안심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감사드리죠. 이렇게 나오셔서 직접 나오셔서 봐주시고 주민들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 저희는 감사드리죠. 야, 이게 전에 왔을 때는 이 정도 높이는 아니었는데 이게 요번에 주민분들이 건의할 만도 하네. 이렇게 높아졌으니. 예? 우리 연천군에서도 농지 성토를 2m에서 50cm로만 낮춘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막 현저하게 농지가 확 올라가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는 이제 줄어들 것 같고 또 그에 따라서 덤프 트럭 같은 게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당연히 횟수가 줄어들 것 같아요. 원장님 마침 계셨네요. 아유 우리 저희. 불법 성토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면사무소에 방문한 윤종영 의원. 농지 불법 성토가 관련해서 도로 포장을 할 때 겨울철에 도로 결빙이 되는 그 부분에 염사 장치를 두 군데만 해달라고. 너무 좋죠. 장치를 두 군데만 해달라고. 너무 좋죠. 성토 우리 연천군 조례가 2m에서 50cm 하향 조정을 4월 20일자였습니다. 했다는 거죠. 예. 대형 덤프 트럭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요즘은 좀 덜하죠. 엄청 많이 열었죠. 아니 오셔서 그냥 다 해결해 주셨어요. 큰 도로부터 해가지고 또 그 성토 문제, 큰 성토 덤프 트럭으로 인해서 또 해내는 거. 장남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 동력 잃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과의 안전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혹시 추가로 위원장님께서 해주실 부분, 건의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연천. 윤종영 의원이 만들어갑니다. 지역의 안전 확보가 좀 됐다는 거, 파손된 도로, 또 포장, 또 그런 그 어르신들의 어떤 그 교통사고 우려 그런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하죠. 최근 연천경찰서 생활안전계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자치경찰이라 불리는 그들은 일반 경찰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주로 이제 교통, 그다음에 파출소 업무,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여성 청소년처럼 여성 안전이라든가 학교, 가정 폭력, 뭐 성폭력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요 차가 요번에 새로 보급받은 자치경찰 차량이죠. 예, 맞습니다. 요번에 지급된 차량이고 아주 우리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찰서 연천 경찰서에 2대, 예, 그래서 2대 나왔죠. 교통에 한 대, 저희 여청에 한 대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열악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즉 무슨냐?
각 지역에 있는 자치경찰 분들이 차량이 없어서 차량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차량으로 자치경찰 활동하는 게 그 여건이 되겠습니까? 자치경찰의 어떤 임무수행 여건 보장 차원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을 제가 강력히 요구하고 건의를 했죠. 자차로 순찰을 돌아야 했던 연천의 자치경찰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윤종영 의원이 적극 힘을 실었다는데요. 그렇게 보급받은 자치경찰 공식 차량. 자치경찰은 일반 경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역 주민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데요. 자치경찰이 대부분 하는 대상이 주민 생활 안전에 대한 보장이거든요. 특히 또 취약계층,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청소년 그런 분들의 어떤 그 안전 확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치경찰 분들이 이제 기동성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차량 지원된 차량을 가지고 부지런히 취약지역 순찰도 돌고 그런 예방 활동 오늘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적으로 그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돼서 아이들 학교 시간대에 또 뭐 아이들이 뭐 유괴라든가 뭐 캠핑 오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는 낯선 사람들이 좀 예, 있죠. 여성 그 피해라든가 성적인 어떤 그런 게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희 직원들로서는 엄청 편하죠. 자기 차 운행 안 해도 되니까. 이게 정말 성과가 있고 필요성이 더 확대가 되면 추가 확대 보급하는 것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들에게 보급된 이 순찰 차량은 자치경찰에게도 유니원에게도 또 시민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데요. 자주 못 오셨었어요. 교통도 그렇고 이게 차가 없어서. 근데 올해는 저렇게 지원해 주셔서 자주 오시니까 훨씬 수월하고 지들도 좋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가급적이면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많이 만나려고 합니다. 즉 고민과 갈등 어떤 민원 현장 속에서 불러주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먼저 찾아가서 그 지역 주민들 시민들의 고충을 한번 듣고 그 문제 발생이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이제 찾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현장에서 소통, 또 현장의 목소리, 주민들의 어떤 정말 본질적인 어떤 그런 애환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전통시장을 찾은 윤종영 의원. 그의 일과는 쉴 틈 없이 이어지는데요. 이곳은 어떤 일로 찾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파시고요. 수고하세요. 네. 저도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여기 이제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전통시장 내 좀 점포가 빈대가 있는데 너무 장기간 방치돼서 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 공간을 좀 활용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서 현장도 확인할 겸 또 상가 주민 또 상인 회장님도 뵐 겸 이렇게 온 거예요. 재래시장에 오랜 시간 비어있는 점포들. 그 회장님 여기도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안에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나마 여기는 이제 열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이긴 하는데 이런 데는 이제 골목이잖아요. 그것도 전통시장.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진짜 그 상인분들이 거기서 영업을 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 그것도 아주 교차로상에 또 정중앙에 점포가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시건 장치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또 방충망 열리네 이게.
야, 이거 뭐 우리 상인 회장님도 얘기했듯이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또 이런 공간에 이상한 짓을 할까봐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또 밤에 취객들이 와서 또 여기 다 뭐 문 닫았는데 술 갖고 와서 또 뭐 먹고 고성 지르고 안 좋죠. 빨리 이런 거는 정리가 돼야죠. 정리가 돼서 임차인이 빨리 들어와서 여기 전통시장 분들하고 같이 장사하는 공간을 빨리 활용해야죠. 마음이 찡하죠. 지금 내 집 앞에 사람이 같이 장사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 앞집에 문을 닫아놓으면 나까지 장사가 안 되는 거야. 후라시를 봐도 신장시키느라고 여기서. 우리 신랑 고기장. 여기도 보면 이 상표가 10년 전 상표예요. 빈 점포를 보는 상인들도 속상하긴 마찬가지. 윤종영 의원은 그들의 애타는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까요? 엄나무 삼계탕이 6,000원이잖아요. 즉 20년 전 가격인 거예요. 곰탕 3,500원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 나오잖아요. 이게 벼 있는 기간이 오래되니까 이게 물이 무너질까 봐 지금. 이게 예산을 들어서 이게 전통시장의 뼈대는 다 해준 거예요. 오랜 기간 방치된 여러 개의 점포. 누군가는 이를 두고 흉물상가라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제 여기 시장 내 핵심 상권 지역에 정중앙에 있는 점포를 잘 활용해가지고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고, 또 여기 상인분들이 모여서 공동체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 활용도 되고, 뭐 그런 부분을 또 얘기도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상인을 위한 시장인식 변화와 안전 확보를 위해 다시 한번 발벗고 나서는 윤종영 의원. 그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 그랬더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게 한 68년이더라고요. 보전했으면 좋겠다. 아, 이거를 그냥 저기 주인이 매입을 얘기했어요. 매입을 관에서 매입하겠다. 관에서 커뮤니티 그럼 딱이지. 그렇죠. 커뮤니티 센터에 그나마 이 건물을 요거를 사가지고 커뮤니티 공간이나 저희가 뭐 공동 주방이라든지 카페 이런 것들. 정식 민원으로 접수증 받고 연천군 의회도 딱 해주고, 그럼 이건 어떤 형태로든 처리가 되거든. 의원님이 저희가 이제 막 상권일을 여기저기 막 부탁을 드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 대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의원님하고 자리를 함께하는 자리가 우연찮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런저런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인분들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빨리 연락 오실지 몰랐어요. 며칠 만에 여기저기 다 수소문 하셔갖고 그거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 다른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그 얘기를 안 놓치시고 이제 꼭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더라고. 되든 안 되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경기 도민과 지역 주민들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차원에서의 어떤 행복이나 복지나 어떤 삶의 질 향상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안전에 어떤 그 불안 요소가 있거나 안전상의 어떤 그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역 주민이라든지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은 향상이 안 되고, 그에 따른 행복 지수도 많이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경기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름길은 단연 안전이라고 자부하는 윤종영 의원. 그가 초선이 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안전이 먼저 있잖아요. 그래서 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최우선은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된다. 삶의 질과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정치를 하는 초선 의원 윤종영.
초선이기에 가슴속에 더 큰 열정과 더 나은 세상을 꿈꿔보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더 행복한 세상을 향해 뛰는 유니원의 오늘이 있기에 경기도의 내일은 더 안전할 것입니다.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전체를 경제적으로 좀 나은 전국이 되기에 좀 도와주십사 하는 거죠. 의원님, 수선으로서 아직 어색한 것도 많고 모르시는 부분도 많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잘 살피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힘들어도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힘내시고요. 자,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